어떤 날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집은 사찰처럼 고요하죠. 저는 차를 끓이기 위해 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서 이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약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며 우리 방식대로 삶을 맞이하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커피나 설탕이 든 음식만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에너지, 뼈, 심지어 기분까지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에 동의합니다.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탈 리서치 앤드 퍼블릭 헬스의 한 연구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영양 섭취, 더 강한 면역체계, 그리고 만성질환에 더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를 건너뛰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은 회복이 느려집니다.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뼈는 소리 없이 얇아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소화, 수면, 기억력 같은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아침 식사가 서두르거나 건너뛰는 일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보살핌의 의식입니다. 작은 밥 한 그릇, 생선구이 한 조각, 따뜻한 미소 장국 한 잔이라도 말입니다.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심장, 뇌, 장을 지원하는 매일의 영양 공급 행위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좋은 아침 식사는 하루를 위한 좋은 마음, 심장을 주고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고 늦은 아침에 오는 피곤하고 어지러운 느낌을 예방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노년층에게는 기억력 상실 및 근육 소모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왜 약하거나 멍한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살펴볼 때일 것입니다. 접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뿐만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아주 작은 식사라도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식유, 쇼쿠이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음식 교육을 의미하지만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식단을 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우리의 조용한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식유를 책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통해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쌀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씻으면서 쌀 한 톨 한 톨이 땅에서 온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속삭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마음을 다해 씹고 매번 씹을 때마다 계절의 맛을 느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먹는 것이 곧 너 자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이율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조화는 일종의 약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서양 의사들도 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먹고 통곡물 식품을 선택하며 우리의 식사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소화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일본에서 처방전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수세대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는 TV 앞에서나 문 밖으로 서둘러 나가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단식분이라도 안 씁니다. 우리는 음식에 감사하고 5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합니다. 작은 밥 한 그릇, 구운 연어 한 줄, 절인 채소, 어쩌면 두부와 쪽파를 넣은 미소 장국 조금, 설탕의 급상승도, 가공된 상자 음식도 없습니다. 오직 균형, 따뜻함, 색깔, 질감,
맛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하루를 위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일과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단순하고 보살핌의 뿌리를 둔 무언가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과학도 이제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통곡물 아침 식사, 특히 미소나 나토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 노인들은 더 나은 장 건강, 향상된 면역력, 심지어 더 큰 정서적 안정성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이율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사하기 위해 일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한 재료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아침 식사를 당신의 몸,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친절한 행위로 대하려는 의지뿐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저는 따뜻한 미소 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짜지도 않은 그저 부드러운 정도입니다. 위를 놀라게 하지 않고 깨우는 그런 따뜻함이죠. 저에게 미소 장국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항상 친절한 오랜 친구와 같습니다. 미소는 수세기 동안 일본 아침 식사의 일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것을 만드셨고 우리가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 미소만 있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저는 그 조용한 힘을 봅니다. 미소는 콩을 쌀이나 보리, 그리고 코지라는 특별한 배양균과 함께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발효 과정이 미소의 풍부한 맛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합니다. 미소는 장을 균형 있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한 장은 더 나은 소화, 더 강한 면역력, 심지어 더 평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변비, 복부팽만, 면역체계 약화가 흔한 불만이 됩니다. 이것이 미소 장국이 매우 소중한 이유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하기 쉽습니다. 소화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고 발효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 건강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소에는 정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부드러운 두부 조각, 잔잔하게 떠다니는 파 조각들, 보살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서두르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양 과학도 이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연구들은 미소와 같은 발효식품이 염증 감소 및 면역 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소는 또한 비타민 B, 항산화제, 그리고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낮추고 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미소 장국에 미역이나 강판에 간 물을 추가합니다. 다른 때에는 두부와 쪽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뜻함, 고요함, 그리고 의도입니다. 일본인처럼 식사를 시작하고 싶다면 미소 장국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스턴트 제품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당신의 몸은 감사할 것입니다. 나토.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가 이상하거나 너무 끈적거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토와 함께 자란 우리들에게 나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이며 약이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80대와 90대에도 굳건히 걷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토는 별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버실러스 서브틸리스, 별표라는 특별한 박테리아로 콩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이 길고 끈적한 실 같은 특유의 질감과 강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노화하는 뼈와 순환의 좋은 건강상의 이점으로 가득 찬 음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토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던 것과 동의합니다. 나토는 비타민 K2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을 동맥 밖으로 빼내 뼈로 이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에게 이것은 더 튼튼한 뼈와 골다공증 또는 혈관의 위험한 석회와 위험 감소를 의미합니다. 사실 일본의 연구들은 나토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뼈 손실이 빨라질 수 있는 폐경 후 여성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나토는 비타민 K2가 동맥 경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 밀도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토에는 발효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연 효소인 별표 나토키나제, 너트토카이네이스, 별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용해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본 의사들은 고혈압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토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항상 주의와 개인적인 지침을 따릅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나토를 간장과 겨자 약간과 섞은 다음 끈적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빠르게 저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따뜻한 밥 위에 얹고 때로는 쪽파나 다진 차조기 잎을 뿌려주셨습니다. 소박했지만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이 든 여성으로서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특히 아침에 나토를 먹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한 입 한 입이 미래의 뼈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토를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따뜻한 밥이나 아보카도와 짝지어 보세요. 반숙 계란에 섞어 보세요. 혀와 장이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세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아침에 별표 타마고야키, 계란말이, 별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얇게 썰린 황금비층으로 이루어진 은은하게 달콤한 말아낸 계란이죠. 아이들은 첫 입을 먹기 전부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계란은 항상 평온한 보살핌과 명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란을 존중합니다. 찌든, 삶든, 국에 부드럽게 풀든 계란은 몸과 마음 모두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노년층에게 계란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뇌 기능과 기억력을 지원하는 영양소인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망증이나 정신적 혼미의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콜린은 뇌가 경계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가 지날수록 더욱 민감해지는 간 기능도 지원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눌리션의 한 연구는 아침 식사에 계란을 포함하는 노인들이 하루 동안 총 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 없이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를 늦추어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계란을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은 바다 소금 한 꼬집만 넣은 반숙 계란입니다. 또는 때때로 다시 국물 조금을 휘저어 차완무시, 차완머시, 따뜻한 차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감칠맛 나는 달걀찜으로 쪄내기도 합니다. 물론 스크램블 에그나 수란을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계란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은 것을 요구하지만 매우 많은 것을 줍니다. 만약 최근 아침이 산만하거나 서두르는 느낌이었다면 정성껏 준비된 계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앉아서 시간을 갖고 따뜻함과 평온함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제가 여전히 준비하는 그런 아침 식사를 생각하면 저는 식탁 위에 3가지를 봅니다. 생선구이 한 조각, 작은 밥 한 그릇,
그리고 부드러운 데친 채소입니다.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수세기 동안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생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연어, 고등어 또는 정어리를 살짝 소금 간하여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굽는 것을 자주 먹습니다. 생선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특히 우리와 같은 나이 든 몸을 위한 치유제입니다.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하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기름진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는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및 심장질환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작기 때문에 어쩌면 손바닥 크기 정도, 소화가 쉽고 아침 일찍 위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밥입니다. 그냥 밥이 아니라 찐 짧은 쌀알의 흰 밥이거나 때로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더 많은 현미, 젠마이입니다. 밥은 우리의 기초가 되는 음식입니다. 느리고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장에 부담이 적고 짠 생선과 미소 장국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두려워하지만 일본에서는 밥을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적당히 그리고 단백질 및 채소와 함께 섭취할 때 밥은 특히 아침 시간에 몸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소입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시금치, 소송채, 심지어 들나물까지 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빠르게 데친 다음 참깨나 간장으로 양념하셨습니다. 때로는 소화를 돕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무나 오이 같은 절인 채소도 먹었습니다. 이 채소들은 섬유질, 항산화제,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마그네슘 및 칼륨과 같은 미네랄로 가득합니다. 노년층에게는 많은 분들이 말없이 힘들어하는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음식이 왜 중요할까요? 함께 모여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선에서 얻는 단백질, 밥에서 얻는 에너지와 편안함, 채소에서 얻는 활력과 정화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의도를 가지고 몸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아침 식사를 할 때 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 머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슈퍼푸드가 병에 담겨 있거나 라벨이 붙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 음식 중 많은 부분이 작은 그릇에 조용히 담겨 나오거나 천천히 마시거나 따뜻한 것 위에 살짝 뿌려집니다. 녹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저는 센차, 전다, 한 잔을 우려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풀향이 나는 차입니다. 우리는 녹차를 단숨에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음미하며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녹차는 항산화제, 특히 노화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지시즈라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구들은 또한 녹차가 뇌 기능을 지원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과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고요한 멈춤입니다. 다음은 소박한 인기 품목인 참깨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검은 깨와 흰 깨를 모두 사용하며 종종 밥이나 채소 위에 뿌리기 전에 작은 절구에 각 갈아서 사용합니다. 이 작은 씨앗들은 칼슘,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 그리고 리그난이 풍부하여 뼈 건강, 심장 건강, 심지어 호르몬 균형까지 지원합니다. 한때 참깨 한 큰술이 우유 한 잔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년층, 특히 여성에게 이것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향은 오래전 부모님과의 아침 식사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음식인 해조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여러 종류를 먹습니다. 미소 장국에 넣는 와카메, 미역, 밥에 싸는 노리, 김, 육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다시마, 콤부. 해조류는 자연의 미네랄 선물입니다. 요오드, 철분, 칼슘,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혈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해조류에 대해 좋아하는 한 가지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에 넣는 몇 조각, 밥 위에 뿌리는 약간, 가볍지만 깊은 영향을 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바다와 우리를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철 과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과일을 무심히 먹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먹습니다. 가을에는 잘 익은 감 몇 조각, 봄에는 달콤한 딸기, 여름에는 시원한 자두. 우리는 접시에 과일을 쌓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양을 선택하고 씻고 조심스럽게 아름답게 썰어 놓습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비타민 C, 섬유질, 그리고 수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손주들이 방문할 때 저는 항상 신선한 과일을 권합니다. 그것은 혀에 남는 마지막 맛, 달콤하고 가벼운 맛입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식사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녹차, 참깨, 해조류, 그리고 과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지만 매일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들은 많은 일본 노인들이 에너지와 우아함을 가지고 길고 꾸준한 삶을 사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제 대답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행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안정감, 따뜻함, 그리고 힘을 위해 먹습니다. 제가 평소 일주일 동안의 아침 식사 루틴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균형 있고 평온함을 느끼도록 돕는 5번의 조용한 아침입니다. 1일차, 부드러운 시작, 두부와 미역을 넣은 따뜻한 미소 장국 한 그릇, 반숙 계란 1개, 검은 깨를 뿌린 작은 흰밥 한 그릇, 절인 무 약간, 녹차. 이것은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아침입니다. 특히 잠 못 이룬 밤 후에 그렇습니다. 위를 달래고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2일차, 뼈 지원, 다진 쪽파와 겨자를 약간 섞은 나토를 얹은 찐밥, 간장 약간을 뿌린 데친 시금치 한 접시, 구운 고등어 한 조각. 이 식사는 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몇 시간 동안 배부르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3일차, 기억력과 기분, 버섯을 넣은 감칠맛 나는 찐 달걀 커스터드, 차완무시, 제철 과일 한 줌, 아마도 감이나 배 해조류로 싼 주먹밥, 오니기리, 작은 조각. 이것은 좀 더 가벼운 날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좋습니다. 계란은 집중력을 돕고 과일은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이 식사는 제 관절이 매끄럽게 느껴지도록 돕고 심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5일차, 부드러운 해독, 부드러운 술안을 곁들인 살죽, 오카유. 참기름 약간을 넣은 찐 당근과 양배추, 절인 매실, 우메보시, 한 조각, 녹차. 이것은 저의 재설정, 리세트, 날입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우며 몸을 부드럽게 정화해줍니다. 이 계획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 차분한 속도, 접시 위의 균형. 하루를 시도해보고 다른 날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곧 당신의 아침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안정되고 더 친절하게 말입니다. 이 음식들 각각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노화라는 여정의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따뜻함, 균형, 그리고 몸에 대한 친절함과 같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본식 아침 식사 아이디어 중 단 하나라도 시도해 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드세요. 가능하다면 창가에 앉으세요. 서두름이 아니라 보살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유튜브의 건강 조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부드러운 영감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면 의사 또는 건강관리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지역 응급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가시기 전에 이 아침 식사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요한 아침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